매트사입니다. 한국당 이철우 후보 현재 당선 확실. 안녕하세요. 톡톡동해인 김지연입니다. 보수당의 텃밭으로 불렸던 경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첫 30%의 벽을 넘기며 바람을 일으킨 오준기 전 도지사 후보가 있는데요. 네, 무려 5번의 도전과 5번의 실패. 과연 그에게 도전이란 무엇이고 정치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준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북구 지역위원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준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선거 이후에 저는 패배했지만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소회를 남기셔서 굉장히 큰 인상을 주셨는데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경북도민들 또 우리 포항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와 호응이 있었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또 지역주의를 좀 끝을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또 새로운 경북 도정, 그리고 새로운 포항의 미래 이런 걸 좀 열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큰 선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동안 저희 민주당에서는 경북에서 30%대를 넘지 못했는데 그랬죠. 이번에 35% 가까이 표를 또 주셨고 특히 우리 포항에서는 40%가 넘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게 좀 컸던 선거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지긋지긋한 지역주의는 좀 끝을 내고 새로운 미래로 가라 이런 의미의 이제 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 위대한 포항 시민 그리고 우리 경북도민의 승리가 아니냐. 4년 전에 비하면 그 2배가 넘는 득표율을 보여준 거잖아요. 자, 사실 진짜 대단한 건데 경북 지역에서 예, 그 달라진 분위기를 직접 느끼시나요? 예, 일단 뭐 현장에서 그 분위기를 많이 느꼈고요. 아무래도 약세 지역이었다 보니 35%대가 나오면 현장에서는 거의 당선 분위기였죠. 그럼 그만큼 기대가 컸고 특히 또 젊은 층들에서는 그 좀 어느 지역이 막론하고 젊은 층들의 지지가 좀 더 많이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 선거를 겪으시면서 이번 선거는 정말 뭔가가 다르다.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들은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만년 야당의 세월을 좀 많이 겪었는데 사실 그때 선거 임할 때는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또는 뭐 도지사가 되면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집권 여당에 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제가 몸담았던 곳이 실질적으로 지역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균형 발전 선임 행정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5대 대통령의 5대 국정 철학 중에 네 번째 있는 지역을 골고루 이제 균형 발전시킨다는 건데 아무래도 실질적인 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이 또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뭐 패배는 패배잖아요. 그렇죠. 겸허하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제 부족이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 또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에 커다란 기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리더로서 또 경북도정을 맡을 제 역량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아직도 이제 이런 변화들을 이렇게 감당하기에 마음의 문이 좀 덜 열려 있는 지역 정서가 조금 작용했던 것 같은데 선거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표를 보시고 이제 지역주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넓은 지역이다 보니 조직적으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촘촘하게 좀 준비되어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많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예. 예. 5번이나 도전을 하셨고 아직까지는 모두 실패를 하셨어요. 근데 말이 5번이지 지금 10년 동안 선거를 해오신 거잖아요. 18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해서 사실 한 번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상처가 될 수 있고 힘든 부분일 텐데 5번 실패해 가면서도 계속 도전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한다고 봅니다. 저도 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 시기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을 했는데 30대 후반 또 이 40대 접어들면서 저희들 세대가 짊어지고 갈 또 다른 숙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단과 지역주의 이 두 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없어져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분단 문제만큼은 제 역량 바깥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지역주의를 어떻게든 좀 해소를 해보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좀 급선무인 그런 시기여서 지역주의 해소의 그날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좀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8분 응선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 다 우리 시도민들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이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뭐 지역주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우리 세대에서 사라지도록 그런 노력들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 5번의 도전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가 이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근데 야권 통합한다고 당에서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야권 통합의 어떤 이 흐름 속에서 일단 그때는 또 제가 출마를 포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도지사 후보로 또 나서서 15%의 벽을 못 넘었었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광북구에서 국회의원 도전을 해서 또 많이 또 힘든 선거를 치렀죠. 그리고 이제 이번 도지사 선거 또 도전을 하고 이번에는 뭐 패배했지만 그래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 그 왜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한번 나갔다가 실패를 하면 이렇게 왜 패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무려 선거를 5번이나 치르셨으면 그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뭐 제일 어려운 문제는 가족적인 문제였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그동안에 또 선거라는 문화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뭐 타 후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이런 또 구조가 되어서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패가 망신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려웠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또 가족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특히 아이들에 대한 이 배려, 애들과 같이 지낼 수 없는 시간들. 근데 언제나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길이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가치 철학을 좀 갖고 있고 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뭐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조금 성장해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생활인으로서의 오중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이죠. 선거를 안 할 때는 뭘 하십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가치, 목표 이게 좀 서로 다른데 다른 정치인들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강단에 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상적인 뭐 봉사활동 이런 걸 중심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대한민국에서의 경북이라는 이 아픈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지난 세월 동안 오로지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 여기에 제 어떤 인생의 좀 가치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사업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하기에는 우리 경북이 많이 좀 어려웠던 지역이어서 제가 전업으로 그냥 한번 마음 먹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직장이 또 신문사에 몸담았었는데
거기서 받은 뭐 퇴직금이랑 또 그때 다닐 때 서울에서 갖고 있던 집도 다 팔고 야. 예, 그렇게 해서 뭐 작정하고 한번 전공 교체에 온 힘을 다해보자 그렇게 해서 세월을 좀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이제 일상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모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경제 활동들을 하실까 조금 궁금하기도 했는데 예. 듣고 보니 정말 강한 의지와 예, 열정들이 좀 느껴집니다. 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때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제 정치에 올인하시는 것으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고향이 포항 쪽이시죠? 네네네. 예, 장기 쪽이신가요? 예, 어르신이 장기에서 다 이렇게 계셨고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깐난애부터 네. 또 이렇게 자라난 곳은 포항 시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선거 기간 중에 그 죽도의 아들을 예, 굉장히 예.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쪽에서 자라셨나요, 그러면? 예, 뭐 초중고를 다 네. 죽도시장에서 나왔으니까 네. 예, 거기서 거의 뭐 자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예, 아버님이 장사를 하셨으니까 주말 되면 아버님 일을 도와서 뭐 리어카도 끌고 짐 자전거에 이렇게 물건 실어서 배달도 하고 그 용돈벌이를 하는 아주 좋은 저한테는 직장 겸 놀이터였습니다. 직장 겸 놀이터. 예. 그때부터 혹시 정치를 꿈꾸셨습니까? 아니요, 뭐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닐 때 이렇게 간부 생활을 했습니다. 뭐 네. 학급 반장을 6년 동안 내리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뭐 리더십들은 좀 제가 배양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감투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정치에 대한 개념보다요.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성악이나 네. 고등학교 때 합창단도 하고 굉장히 어울리세요. 예, 성악이나 예. 뭐 발성이 좋으셔서. 예, 예술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 뭐 아버님께서 좀 반대를 하셨고 예, 예. 실제로 이제 대학 들어가서 대학에서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들을 하게 되면서 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이제 철없이 이렇게 예. 행복했던 소년이었고. 네, 뭐 문학 소년 뭐 네. 어울리진 않겠지만 어울립니다. 예, 예.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한류학번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영화 1987이 떠오릅니다. 예. 그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을 네. 직접 겪으신 건데 네, 네. 그때 어디에 계셨나요? 제가 영남대학교를 다녔는데요. 네. 대학 생활을 하면서 87년 민주항쟁을 이제 저희들이 네. 또 이렇게 몸소 글자 그대로 몸소입니다. 네. 뭐 저희들이 그 전국적인 유명인도 아니고 진짜 이 몸으로 뛰는 세대로 이렇게 6.1항쟁을 맞이했고요. 그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경험한 국민적 힘으로 이 소위 말하는 권력을 이겨낸 쾌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사실 예. 조금 커서 이렇게 뭐 책이나 뭐 매체를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와닿는 느낌은 없는데요. 그 대학생 신분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투쟁을 해서 이렇게 민주화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직접 겪었을 때 그 기분이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들었던 이야기가 예. 고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도 생각나는데 모난돌이 정맞는다. 나서지 마라. 뭐 나서면 패가 망신한다. 또한 너 때문에 우리도 신세 망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특히 우리 경북 지역, 네. 특히 포항 이런 네, 데서는 그렇죠. 운동권 학생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을 때고요. 그럼요.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때 저희들은 한가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비록 계란으로 이제 바위를 쳐서 깨지진 않더라도 얼룩이라도 치게 될 것이고 그건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이런 사고로 저희들이 열심히 싸웠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이 거대한 권력이 네. 정말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넥타이 부대죠.
국민적 승리를 얻어냈을 때는 아, 정말 국민의 힘으로 할 수 있구나. 역사가 그런 것이구나. 뭐 이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 운동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세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면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는 더욱더 그 시선이 곱지가 않고 예. 그 시절에는 그게 또 낙인이 될 수 있는 시절이었잖아요. 예. 어려운 일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제일 어려웠던 건 뭐 학교를 떠나면서 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많이 좀 헤맸죠. 그 시절에 저희들 또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취업이든 또 정치 쪽이든 이렇게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저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좌절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러다가 좀 많은 고민 끝에 네. 좀 행운의 기회를 얻어서 또 취업하게 되었고 예, 그래서 또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일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열심히 또 생활전선으로 그렇게 삶의 방향을 좀 틀었었죠. 저희 형님이 그때 네. 학원을 운영하셨는데 네. 예, 학원 강사도 하고 아. 예, 뭐 봉구 운전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좀 지냈었죠. 아, 형님이 아주 감사하네요. 예, 예. 예. 그래도 뭐 신문사에 입사를 하셨잖아요. 예, 예. 뭐 하늘이 주신 선물이었죠. 네, 뭐 예. 다들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기도 한데 예.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셔서 신문사에서 이제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도 예. 사실 그 본인의 그런 정치 뜻을 이렇게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아, 예, 예. 근데 그거를 또 그만두시고 예. 정치로 뛰어드셨는데 네네. 왜 그러셨어요? 한국일보 입사해서 동아일보로 옮겨갔는데요. 좀 괜찮았습니다. 동아일보가 그렇죠. 예, 괜찮았는데 그때 즈음에 네.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이 있었고요. 네. 이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 그때는 난리가 아니었죠. 그랬을 예, 것 같아요. 주변에서, 예, 네. 다들 말렸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20살 때 가졌던 생각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구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예, 제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 네. 이런 좀 각오가 서고 그래서 가족들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지역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네네네. 네, 민주당 당적을 네네. 가지고서는 누가 봐도 뻔히 이거는 뭐 승산이 없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긴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는 예, 예.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 같으면요, 그래도 빨리 내가 정계에 딱 입문을 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것에 하루라도 더 빨리 일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당적을 바꾸면 사실 쉬워질 수 있는 일인데 예, 예. 왜 그런 고려는 안 하셨나요? 이게 가치의 문제죠. 삶을 바라보는 가치 문제, 또 역사의 문제, 또 지역사회에서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런 데 대한 방향,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뭐 그걸 또 고수해 왔고요. 돌아보면 그런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 또 민주당을 많이 또 사랑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좀 더 노력하면 뭐 지역에서도 뭐 주민들 또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네. 그런 정당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작은 바구니 속에서 큰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이죠. 추억 바구니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거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가 잘 없었나요, 물건이? 추억을 물건 그러면 네.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물품들 아니면 이제 갓난아기 때의 물품들 뭐 이런 건데 네. 세월이 하수상해서 네.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아버님이 장사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제 물품들을 거의 자취방으로 다 옮겼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생운동 하는 과정에 뭐 수배도 받고 뭐 이러는 과정에 경찰들이 또 집에 그때는 뭐 그냥 불법적으로
막 들어와서 가져가는 건 예사였거든요. 그때 그냥 물건들이 거의 다 뺏기셨어요 그때? 뺏긴 건지 뭐 제가 확인을 할 길이 없죠. 어느 날 갔다 오니 물건이 거의 없고. 예, 막 압수수색처럼 막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뭐 수색 영장이 나온 건 영장 없이 아니고 갔다 오면 없어지고 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물품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남아 있는 것 중에 한두 개를 골라서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기대가 큽니다. 예. 첫 번째 소품이 뭘까 궁금한데 네네. 워낙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 사진 두 장인데요. 네. 어떤 거 먼저 볼까요? 뭐 고등학교 때 예. 아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일까요? 소풍 갔을 때 사진인데요. 아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갖고 계시네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갖고 있는 친구가 보내준 거를 제가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아, 또 고마운 친구네요. 예, 그래서 예. 고등학교 때 절친들인데요. 지금도 네. 항상 외롭고 힘들고 네. 고통스러운 시간에 이 친구들이 항상 격려해주고. 아, 지금도 그렇게 연락을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뭐. 보니까 갈대밭인가요 여기? 제가 아직 장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저희들 소풍 갔을 때. 소풍 갔을 때. 폼 좀 잡고 이렇게. 교복 입고 지금? 교복 입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제 교복을 입은 거 보니까 이게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복 자유라 시대니까. 자유라 시대니까. 그러니까 예. 이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 나오고 함께한 친구들이어서 저한테는 뭐 사진도 중요하지만 네. 이 친구들이 그리고 또 이 사진 속에는 없지만 항상 제 이 평생 살아가면서 아껴주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고 저한테는 물품이라는 표현이 아니지만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추억이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모범생이셨나요 그러면? 뭐 공부는 적당히 하고요. 네. 뭐 나쁜 짓은 안 하고. 그게 모범생이죠. 예, 그냥 뭐 해야 될 일 있으면 자기 할 일 착실하게 하면서 좀 더 나서서 그냥 뭐 반장 같은 거 좀 하고 뭐 그런 일을 좀 했죠. 근데 지금의 모습이랑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왠지 학창 시절에 막 이렇게 친구들 앞에 나서가지고 우리 이거 하자 막 이렇게 외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뭐 개구장이었죠. 뭐 놀기 좋아하고 네. 또 뭐 재미난 거 많이 찾아다니고 또 뭐든지 하려면 같이 안 끼워주면 섭섭해할 정도로 뭐든지 친구들하고 같이 놀려고 하고 그런 친구 좋아하고 뭐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지 않나요? 오로지 친구가 전부였던 그렇죠.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 친구가 너무 중요하죠. 별명이 뭐였을까 참 궁금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또 통통했던 적이 있고요. 그러셨어요? 또 설림했던 적이 있고 이 사진은 그나마 좀 중간 정도. 이게 날씬하신데요? 근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통통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운동도 좋아하고 뭐 특히 그때 우리 저 성룡영화 이런 거 보면 나와서 흉내도 그때. 내고 이런데 그래서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라고. 살쪘다고? 뭐 살은 좀 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날렵하고 움직인다고 해서 나르는 돈가스라는 별명. 계속 그 별명만 있으셨어요? 아니요, 뭐 여러 가지 많았죠. 뭐 이름이 있으니 오뎅. 오뎅은 왜 그래요? 아니 이름이 오자 들어가면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오뎅입니다. 오뎅. 아무 의미 없이. 그다음에 뭐 저희 과일 가게를 해서 아버님께서 아버님 과일 가게를 하셔서 학교 갈 때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사과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많이 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 먹으려고 가져갔는데 애들이 왜 나도 한 입 베어 먹자. 그래서 다음 날은 한 개가 부족하니 2개 들고 가고 3개 들고 가고 이러다 보니 이제 뭐 주변에서 오부사. 그렇게 됐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막 사실 좀 시절이 그런 시절이잖아요. 학교 내에서도 조금은 뭐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던 시절이고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막 못 참고 혹시 그런 학생이셨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이익 당한 적도 있고요. 또 요즘은 선생님들이 회철이 들면 뭐 사진 찍어 올리고 막 이러지만 그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회철을 들면 응당 저희들이 체벌을 감수해야 되는 시절이었는데 뭐 적당한 체벌들이야 저희들이 다 감수하고 살았는데 좀 과한 체벌이 있으면 그건 너무 하지 않냐. 또
반의 반장으로서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셨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원래 이제 선생님들은 반장 그러면 네. 선생님의 명령에 그렇죠. 철저히 그렇죠. 예. 수행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묘하게 우리 아이들을 뭔가를 이렇게 친구들을 내 대변해야 친구들을 된다. 좀 대표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한 체벌이나 네. 과한 이제 요구들 있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또 항변도 하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뭐 이미 학창 시절부터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꿈은 안 꾸셨다고 했지만 이미 그런 싹이 보였네요. 아, 그런가요? 예. 다른 뭐 소품 또 가지고 오셨나요? 예, 이게 이거 예. 이게 뭔가 할아버지 시계? 예, 예.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버님, 저희 아버님. 아, 그럼 이건 이제 자녀분께서 이렇게 예, 붙여놓으신 예, 거군요. 예. 이게 예. 고이 이렇게 케이스에 예. 잘 담아놨네요. 이게 어머. 아버님이 손목시계. 남기신 네. 유품 중에 네. 유일하게 갖고 있는 유품입니다. 이게 근데 줄도 없어요. 기억이 안 나서 네. 지금 왜 줄이 없어졌는지는 기억이 안 맨날 나시고요.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처음에 제가 아버님 작고하시면서 네. 남겨주신 유품이어서 정말 아끼고 했는데 아버님이 그때 시계줄을 조금 비싼 걸로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농담삼아 아버님이 한 번씩 이거 시계 좋은데요 이러면 내 줄 거든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고 이거는 니네들이 혹시 이 나중에 장례라도 안 치러줄까 봐 일부러 이거 하고 다닌다. 이 말이 저는 항상 마음에 걸렸고 그걸 좀 다 잘 간직하려고 했는데 네. 또 그걸 또 잃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이제 안 잃어버리려고 네. 제가 안 갖고 다니고 집에 그냥 모셔놓고. 예. 아버님께서 항상 이제 지니고 다니셨던 네네. 귀하게 여기셨던 시계. 아버님이 그러면 언제 작고를 하셨나요? 대학 4년 때 네. 국가보안부로 수배 당하고 또 이렇게 구속되고 그런 이후에 저희들도 몰랐던 아버님이 갑작스런 일에 좀 병을 앓게 네. 되시고 이게 이 병을 알게 된 이후에 뭐 채 2달도 되시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따지면 지금 돌아보면 어린 나이지만 그때는 또 저희들 나이가 24, 5살 때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또 저희 형님도 수배 당했을 때입니다. 형님도 학생 운동을 하셨어요? 예, 그 시절에. 네. 저는 이제 수배 생활 마치고 뭐 구속되었다 풀려났던 시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보면 특히 옛날 어르신들은 남자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둘 다 대학도 보내고 했는데 아버님한테 돌아온 건 경찰들만 맨날 집에 찾아오고 뭐 그런 것들이 아버님한테는 큰 상처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좀 병을 좀 안게 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게 네. 제가 한 4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죽도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죽도시장에서 네네. 일을 하셨던 네네. 건가요? 지금 개풍약국 뒤쪽에 네. 채소전에 네. 채소전에서 이제 봄, 여름에는 이제 과일을 파시고 가을에는 이제 배추, 무, 겨울에는 미역 이렇게 철 따라 이렇게 장사를 하셨죠. 지금도 죽도시장 가면 아버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를 오씨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아, 터줏대감이셨군요. 터줏대감이라보다 이제 네. 그때는 아무래도 죽도시장 규모가 좀 적을 때니까 네. 대부분 오랫동안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씨 아들내미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저한테는 정말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클 동안 나쁜 짓도 좀 하고 살았을 텐데 아버님한테 흔히 말하는 그 시절에는 아버님들이 많이 좀 때리고 그럴 때거든요. 엄격하신 분들이 많았죠. 제 기억에는 딱 한 대 맞았던 기억이고요. 아들을 그렇게 키우기가 참 쉽지가 예, 않은데 예, 예.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아버님이셨군요. 어디 이제 많은 분들 모이시는 데 가면 꼭 저보고 나와서 인사말 한번 하라고. 그리고 없는 형편 이렇게 장사가 잘 될 때는 뭐 좀 그렇지만 또 안 될 때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저희 형보다는 저를 용돈을 좀 더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 형이 막 왜 동생한테 용돈을 더 주냐 이러면 알고 보면 형님도 뒤에서 가서 준기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예, 예, 더 주고 뭐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러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저는 또렷이 기억이 나요. 준기는 친구가 많잖아 이렇게 예,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는 아버님이 그런 생각까지 예, 해주셨군요. 아버님이. 뭐 저더러 뭐가 되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보신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는 좀 더 이렇게 아버님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있나요? 예, 추억의 책이 한 권 작품이? 있는데요. 네. 이게 해방 책이네요? 예,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요. 예. 책은 완전히 낡았는데 제가 이 책이 어떻게 제 손에 와 있는지는 제가 아직도 기억을 못 합니다. 대학 시절에 보던 예, 그러니까 책인가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네. 고등학교 때 배워왔던 그 수많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정확한 인식 이것을 좀 일깨워줬던 괜찮은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이 책으로 본 게 아니고 네. 흔히 말하는 이게 제 기억에는 그게 검서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 시절에 금서였다고 예,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된 걸 제가 본 기억이 나고요. 예. 이후에 이제 이 책이 재본한 나와서 책. 그 실질적으로 책으로 이렇게 한 몇 번을 읽었는데 해방 이후에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하고 네. 흘러오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부터 시작을 해서 배워왔던 많은 일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그리고 잘못된 시각 또 팩트가 아닌 거짓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일깨워줬던 책들이어서 제 인생의 시각들을 많이 교정해줬던 책이어서 오늘 네. 또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볼 생각으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지금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예, 예. 혹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책을 소개를 해줬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요. 이 위원장님 이쪽 예예 제 어릴 때 대학교 때 때 예, 이 책 읽을 때 그렇죠 뭐 그 시절 장발머리인데 예. 이분은 제가 이제 문과대 학생회장 할 때 총무국장을 하셨던 선배예요. 선배님. 예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책도 같이 읽고 예. 그래서 공부하던 예. 그래서 그때 뭐 저희들은 신분 노출 뭐 이런 것들 안 하려고 무진장 좀 노력했던 시대고 해서 제가 또 학생회 선거를 치렀는데 네. 그때 사진 많이 찍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그런 사진들이 지금 한 장도 안 남아 있어서 유일하게 이 사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 선배가 갖고 있는 사진을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소장하게 됐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대학교 때 제 기억에는 한 장밖에 없는 사진 같아요. 한 장밖에 없다고요? 예, 제 기억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대학교 1학년 정도. 지금 여기는 3학년. 예. 돌이켜 보면은 그 대학 시절 학생 운동에 이제 몸 바치시고 예. 공부는 좀 하기가 힘드셨고 네네네.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도 많이 받으셨고 그 후에 인생도 많이 바뀌셨는데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 그래도 그런 삶을 택하실 건가요? 그 시절 그대로라면 또 여전히 국가가 국민들 억압하는 시대라면 아마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네. 뭐 신체적으로도 많이 그랬을 고통스러웠고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행여는 이제 그런 세월이 아닌 좀 좋은 세월이면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뭐 독일 문학 이런 것도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문학 소년이셨으니까 네. 아니요 또 또 성악도 좀 해보시고 예, 뭐 그런 것도 예. 하고 싶고 학교 갈 때 한 번씩 몰래 음대 한 번씩 가고 정말요? 한 번씩 가본 적도 있고 이런 역사 인식이 명확하게 들어서기 전에는 네. 제가 고등학교 대학 합창단도 네. 갔다가
몇 개월 다녔다가 그냥 나왔죠. 합창단까지 하셨으면 노래도 굉장히 잘하신다는 얘기인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목소리도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느꼈어요. 이거 예. 보통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예. 발성이 남다르세요. 아니에요. 합창단 하셨으면 레퍼토리도 많이 있으실 텐데. 아니, 합창단은 예. 노래 썩 잘하면 합창단 하지 않고 독창을 하겠죠? 적당히 하니까 그냥 합창단에. 아니,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노래를 좀 좋아하는 수준. 예. 어떤 노래 좋아하셨어요? 한 소절만 좀 해주세요. 아, 그 딱 한 소절만 그래요? 네, 한 소절만.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아주 승부하겠습니다. 안 시켰으면 안 시켰으면 어쩌면 했어. 예. 야,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오준기 위원장님의 노래에 푹 빠지셨을 거예요. 저도 아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의 대학생들은 사실 그 이제 위원장님 대학 시절과는 또 많이 다른 네네.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시대가 다른데요. 네. 이 흔히 말하는 꼰대처럼 니네들 내가 우리 때는 어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 시대에는 저희들이 시대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시대적 무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젊은이에게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시대를 막느라고 언제나 있던 것 같아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 결국 이게 사회적 시스템의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회적 시스템을 바꾸는데도 노력하시고 또 개인 노력도 같이 하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시다 보면 그런 힘들이 모여서 사회도 변하고 자신의 환경도 좀 변하는 그런 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m walking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at you all think, 'cause I am me.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한 가지 색깔의 이제 그 정치만이 네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재야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정치는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네. 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상대 정당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면 그 지역주의라는 이 어느 한순간에 지역주의라는 거대한 철벽을 놓고 거기에 이제 안주하고 그걸 기득권화 시켜온 그런 세력들은 있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기득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본인들 스스로 좀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시민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치를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 지나면서 전국적으로도 뭐 많은 변화의 바람이 일렀는데 사실상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출신들이 중앙에서 좀 등용이 덜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네네. TK 패싱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예. 그거 직접 따지기도 하셨다고. 아 예예. 네. TK 패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도 따졌고요. 네. 또 이번에 또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 대표 되신 우리 이해찬 대표한테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향후에 중앙당직에도 뭐 우리 TK 분들 좀 등용 좀 많이 해라. 그래서 이번에 또 뭐 소외는 안 됐으면 좋겠다. 예, 한 분 또 이렇게 또 등용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이 청와대의 경제 라인에 가장 중요한 수석들이 네. 거의 다 TK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장하승 실장이 맨날 농담 삼아 네. 나만 빼고 다 TK 약하고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죠. 또 주변에도 혹시나 대구 경북 특히 또 우리 포항 출신이어서 불이익을 받는 분이 있다면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나서서 옹호하고 대변하겠다. 그러니까 TK 패싱이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후년 이제 2020년 총선 출마하실 건가요? 예, 뭐 일단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재총선 출마를 떠나서 우리 포항에 앞으로 가야 될 많은 좀 숙제들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북방 경제로 열려가는 또 관문으로서의 역할도 찾아야 되고 또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를 통하는
이 동해안의 이 거대한 이 관광 인프라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산업도시로만 이렇게 성장해왔던 포항이 좀 더 뭐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고 또 삶의 품격이 높아지는 그런 포항으로 이제 더 나아가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포항이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선택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톡톡 퀴즈 시간입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맞힐 수 있는 퀴즈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하신 오준기 위원장의 어릴 적 별명 중 하나는 오부사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과일 가게에서 사과 부사를 서리해서 친구들과 나눠 먹었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과일 장사를 하셨던 이 시장은 어디일까요? 하는 게 오늘의 문제인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중앙시장, 2번 자갈치시장, 3번 북부시장, 4번 죽도시장. 힌트를 좀 드릴까요? 예. 네. 저는 네. 죽도록 포항을 사랑합니다. 아, 네. 이렇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포항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네네. 오준기 위원장님. 네네. 네, 여러분들 아마 이쯤 되시면 정답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톡톡동행 홈페이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톡톡동행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준기에게 정치란? 저에게 정치란 이렇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부를 수 있는 희망 노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누리고 또 기득권을 가지고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분들의 대변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절망 속에서 있을 때 손을 잡아 같이 끌어갈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제대로 된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를 위해서 앞으로도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솔한 말씀, 좋은 얘기 감사했습니다. 네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La la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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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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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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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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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ay, do da da do da do,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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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